영숙 씨는 삶을 살면서 가장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인 것과 속이 다른 사람을 며느리로 들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참하고 싹싹했던 며느리에 가면 뒤에 그런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돈을 요구하더니 마지막엔 아들을 만나는 것까지 막아섰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는 참으로 예의 바르고 부침성 있는 아이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시댁 어른들을 살뜰히 챙기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항상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세요. 아버님처럼 인자하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들에게 복덩이를 굴러 들어왔다며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시댁 방문 횟수를 줄였고 전화 연락도 뜸해졌죠.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힘들구나 또는 맞벌이라 바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된 날 영숙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음식 사진과 명품 가방 자랑으로 가득한 계정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시댁 욕설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늙은이들 정말 짜증나. 답답한 시월드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음. 믿을 수 없는 내용에 영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싹싹하고 다정했던 며느리의 미소 뒤에 이런 악의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니 충격이었죠. 하지만 영숙 씨는 이걸 아는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이 모든 걸 혼자 알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늘어놓았고 영숙 씨가 마련한 음식이나 선물을 받아도 건성으로 대답을 했죠. 영숙 씨는 그래도 싹싹했던 며느리를 생각하며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애써 위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곧 깨닫게 되죠.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부모님 도움 없으면 집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생기겠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영숙 씨가 말끝을 흐리자 며느리는 냉담한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아니 평생 맞벌이 하셨다면서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저희 힘들게 사는 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감춰왔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며느리는 계속 돈을 달라고 재촉했지만 영숙 씨 부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죠. 며느리에게 그런 모욕을 받고 돈을 줄 만큼 영숙 씨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제 남편을 잡기 시작했죠. 여보,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늙고 고집불통이라 대화도 안 통해. 괜히 만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락하지 맙시다. 이사 가는데 돈 조금 보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 같아.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연락을 끊겠소. 그건 힘들 것 같아. 남편은 부모님과 연락하지 말라는 말로 난색을 표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에게 영숙 씨 부부와 연락을 끊도록 끊임없이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아들도 점점 변해갔죠. 며느리의 끊임없는 불평과 짜증에 아들은 지쳤는지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았소. 당신 뜻대로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화 좀 그만 내. 영숙 씨 부부는 점점 아들과 통화하기 어려웠고 어렵게 약속을 잡아도 며느리의 방해로 번번이 취소되기 일쑤였습니다. 영숙 씨는 애끓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방해 없이 아들의 얼굴을 잠시나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영숙 씨를 맞이한 것은 매서운 눈빛의 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의 회사 앞에 며느리가 영숙 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영숙 씨를 보자마자 싸늘한 얼굴로 다가와서는 주변 사람들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남편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하세요.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은 영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앞에 아들이 있었지만 며느리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수 없다는 현실에 영숙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나온 아들은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영숙 씨를 살갑게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죠. 영숙 씨는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잘 들였다고 칭찬했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들까지 망쳤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죠. 영숙 씨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명절에도 영숙 씨 부부 생일에도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았고 겨우 통화가 되어도 며느리가 옆에서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때 웃음이 끊이지 않던 화목한 가정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듯하여 영숙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고 망가진 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영숙 씨를 지탱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영숙 씨는 돈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자신을 막아섰던 며느리의 모습만 떠올리면 분노와 억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영숙 씨에게 보였던 참하고 싹싹한 모습은 철저한 연극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시댁의 재산을 탐내고 아들마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는 검은 속내가 가득했죠. 영숙 씨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그녀의 이중성에 치를 떨었죠.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영숙 씨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이제 영숙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며느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숙 씨가 시작한 일은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었죠. 며느리가 어떻게 아들을 조종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는지 그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영숙 씨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로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죠. 밤늦게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며느리 시댁 문제, 가족 관계, 단절, 재산 노리는 며느리 등의 단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아 헤맸죠. 며느리는 SNS 계정을 통해서 꾸준히 시댁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었고 영숙 씨 부부를 조롱하고 험담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영숙 씨 부부를 빌붙으려는 시댁, 돈 달라고 징징대는 노인들 등으로 표현하며 자신을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영숙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해당 글을 휴대폰 카메라로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했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수집했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지인이나 며느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말을 아꼈지만 영숙 씨의 간절함과 진심을 느꼈는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영숙 씨는 며느리가 결혼 전에도 여러 남자들과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돈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잇따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운영하는 쇼핑몰조차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실제로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만큼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죠. 영숙 씨는 어렵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녹음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보 수집 과정은 고되고 힘겨웠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영숙 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며칠 밤낮을 매달려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영숙 씨의 눈은 점차 차가워졌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영숙 씨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죠. 영숙 씨는 변호사에게 며느리의 SNS를 통한 명예훼손 게시글, 영숙 씨 부부를 향한 부당한 금정 요구, 그리고 아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려 한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영숙 씨가 제시한 증거들을 차분히 검토한 후 소송을 할 만하며 며느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영숙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던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와 필요한 추가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영숙 씨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준비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영숙 씨의 눈빛은 이번에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갑고 단호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영숙 씨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증거를 제시하고 마지막 경고를 하려는 의도였죠.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을 놓아준다면 모든 걸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해 이번 주말에 꼭 한번 보자. 할 이야기가 있다. 며느리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영숙 씨의 말에 마지못해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흘렀고 며느리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인데요? 저 바빠요. 영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가 SNS에서 우리에 대해 했던 말들 모두 알고 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 씨는 이어서 준비한 증거들을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캡처된 SNS 글들, 주변 사람들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며느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 나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힐 거야.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아들을 고립시킨 죄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것도 다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놓아줘. 그러면 고소를 없던 것으로 할 테니까. 그때 아들이 카페 문을 열고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지만 쉽게 믿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며 매달렸죠. 여보, 어머니 말 믿지 마. 저거 다 거짓말이야. 오해라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 보였고 영숙 씨가 증거 자료를 보여주려 하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떠나면서 며느리는 그거 고소해봤자 다 무혐의 나올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괴롭힘으로 맞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숙 씨는 결국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영숙 씨를 못 만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흔들리자 아들은 자진해서 영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 아들아. 너가 며느리한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야.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그래도 아직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겠어요. 대신에 어머니가 주신 증거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볼게요. 제가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또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에 대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꼭 정리할게요. 그래, 알았다.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니 너가 확신이 들 때까지 조사해 보렴. 아들은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죠. 며느리는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 유죄를 받았고 쇼핑몰 관련된 일들도 모두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대가를 치렀고 아들은 영숙 씨 부부 곁으로 돌아왔죠. 오랜 시간 며느리 때문에 고통받았던 영숙 씨 부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악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영숙 씨의 복수는 통쾌하게 마무리되었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망가졌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영숙 씨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